자, 이제 61페이지 박스 밑에 4번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인데요. 허가할 때 개발행위가 도시계 사업성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까 그게 있죠. 허가 기준 중에 허가 신청 내에 도시계 사업성에 지장이 있을 것 없을 것, 그러니까 없을 것 그랬죠. 그러면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 그게 4번 읽음. 허가할 때 개발행위가 도시계 사업성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서 도시계 사업성자 의견 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번 허가 내용에 공공시설의 기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면 공공시설 관리자의 의견 듣습니다. 자, 그거는 이런 얘기니까 이제 설명 들으세요. 뭐 딱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책이 없어요. 자, 여기에서 갑이 이렇게 개발을 합니다. 개발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공공시설이 있어요. 이렇게 공공시설의 용도를 폐지해 없애고 그 대신 여기에다 새로운 공공시설을 만들어주겠다. 기존에 있던 거 용도 폐지하고 새로운 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새로 만드는 거 신설되는 공공시설은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거예요. 이것 대신에 이거 가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자 갑에게 귀속이 되는데 이게 무상이냐 유상이냐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왜 따지냐? 폐지되는 게 100원짜리인데 신설되는 게 70원짜리다. 바꾸면 누가 손해봐요? 얘가 손해보지. 100원짜리 주고 얼마 가져간다? 70원짜리. 얘 얼마 가져왔다? 70원짜리 가져왔다. 얘는 얼마 갖는다? 100원짜리 갖는다.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이때 관리청이나 공공시설의 관리청이니까 당연히 어디입니까? 국가나 지자체 기관이에요. 기관. 근데 개발하는 갑이 누굴 수도 있고 행정청일 수 있고 비행정청일 수 있는 거예요. 행정청이다 그러면 얘도 누구라고? 국가지자체. 너도 국가지자체. 너하고 나하고는 어떤다? 똑같은 기관이다. 금액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무상귀속. 비행정청이면 누가 손해봐요? 관리청이. 국가가 손해보겠습니까? 안 보지. 그러니까 비행정청이면 무상귀속 안 그러고 저거 설치할 때 얼마 들어갔냐? 설치 비용 범위 내에서만 어쩐다? 무상으로 양도하겠다. 얼마까지? 70원까지 무상이니까 30원 뭐다? 유상이다. 이래야 국가가 손해 안 본다 이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요. 신설되는 건 무조건 관리청 무상. 용도 폐지되는 거. 용도 폐지된다. 달리 표현하면 종전의 공공시설은 개발자에 귀속되는데 개발자의 행정체면 그냥 무상. 서로 바꿔도 관계없다고. 비행정체면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만 무상. 이렇게 갑이 개발행 허가하려고 하는데 허가 내용이 뭐가 있다 이렇게 공공시의 기수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먼저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좀 듣고 허가해라 이런 얘기요. 그게 2번입니다. 2번. 허가 내용에 공공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 듣고 허가할 것. 5번입니다. 5번. 자, 개발행 할 때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건부 허가할 때 신청자 의견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조건을 담보하기 위해서 또 대답만 내놓고 안 할 수가 있으니까 할래? 하겠다. 안 하면 어찌 해야 돼요? 패야지. 못하면 패려고 했더니 걔가 죽었어요. 팰 수도 없잖아요. 못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지? 허가해준 자가 대신해야지. 뭘 가지고 대신하냐고. 그런 것들하고 돈 맡기로. 그래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 보증금 예치하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보증, 구독, 민간 누구는 안 망한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안 망하니까 예치하지 않는다. 이행 보증금 예치 사유는 뭐가 있어요? 굴비, 발차기, 굴차, 비타민 적용, 발파, 차량 병행, 기반시설 설치. 그 밑에 개발행 허가제입니다. 원래 개발행 허가 제한은 누구만 했었는데 자, 여기는 개발행 허가를 제한한다. 개발행 허가 안 해주겠다. 누가 한다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한테 네가 도시를 관리하니까 도시를 관리하다 필요하면 개발행 허가를 막으라. 허가해주지 마라. 라고 권한을 줬더니 누가 안 해요? 파주시장이 안 해가지고. 파주시장이 사고 치니까 누가 들어갔다? 도지사가 막으라 그러면. 얘도 안 막으면 누가 막으라? 국장이 맞아요. 원래 개발행 허가는 얘만 있어요. 얘만. 개발행 허가는 여기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3장 개발에서는 여기만 나와야 되는데 왜 얘들이 나오냐 이런 얘기요. 파주시장 때문에 나온다 이 얘기.
딱 어디서만? 개발행위 허가에서만. 개발행위 허가.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이 지역의 도시를 관리하다가 필요하면 누가? 국장, 시도, 시장군수 다 나오라고. 국장, 시도, 시장군수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데 범위를 얼마나 잡을까요? 기간을 몇 년 잡을까요? 건물 토토토 중에 뭐 잡을까요? 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으니까 전문가들이 판단한다. 뭐 한다? 심의 거쳐서 지정했으면 고시한다. 한다. 심의하고 고시는 상식이다. 상식. 근데 왜 중간에 사이를 때렸는가? 사이를. 왜 때렸냐? 국장하고 시도가 제한할 때는 시장 군수 의견을 듣고 시장 군수 이것도 나옵니다. 국장 시도는 시장 군수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고시하고. 뭐 구체적으로 대상 지역은 어디고 기간은 몇 년입니까? 지역하고 기간 주로 여기서 답 나와요. 기억 내용을 암기하지 말고 함정 안 쓰니까 녹지, 생산관리, 보존관리 이런 식으로 함정 절대 안 써요. 녹지, 계획관리, 수목이 집단 제한다. 초술과 집단 서식한다. 우락농지가 있다. 그러니까 짜자 보존이 필요하다. 몇 년? 3년. 연장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 니은 개발로 환경, 경관, 미관해지거나 문화재 훼손도 우려가 있다. 그럼 어쩐다? 보존이 필요하다. 몇 년 지난다? 3년. 연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를 물어보는 것이지 뭐 암기했습니까? 그거 묻는 게 아니에요. 보존이 필요한 적은 1에 3년 연장 안 돼. 자, 디귿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이 끝나면 용도, 지역지구, 구역 변경 예상되고 개발행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할 걸 예상된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 중이라고 했어요.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 중. 그 다음에 리을 지구단위 계획 지정됐다. 그 다음에 어찌하죠?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야지. 지구단위 계획. 미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됐다. 그러면 어찌하죠?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할 지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1에 3년 연장이 돼야 안 돼요? 돼요. 몇 년? 1에 2년 되는데 2년 되는데 신기하게도 연장할 때는 뭐 안 한다? 심의 안 한다. 연장할 때는 심의 안 한다. 자, 단계별 집행계 수립할 때 심의 안 해요. 경미한 변경 심의 안 해요. 개발행 허가 제한기간 연장할 때도 심의 안 해요. 나중에 하나만 더 배우면 돼요.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설명 다 했는데 그 밑에 보면 박스 밑에 2번 국장 시도가 제한할 때는 심의 전에 시정 의견 듣고 3번 지역 사유 행위 기간을 고시합니다. 4번 국장 시도 시장 우선은 자 여기 개발행 허가 제한했다. 왜 개발행 허가 제한하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됐다. 몇 년 전했다? 3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했다고. 그럼 어떤 여기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했으니까 개발행 허가 제한한다. 몇 년? 3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면 뭐 만들어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야죠. 이 계획에 맞춰서 뭐 해야죠? 개발해야죠. 근데 이 계획이 나오기 전에 먼저 개발해버리면 지구단위가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만들 때까지 개발하지 마라라고 묶어놨다고. 몇 년? 3년. 근데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고 2달 되니까는 이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됐다고. 그러면 이 계획에 맞춰서 개발하면 되잖아요. 굳이 3년 끝까지 잡을 필요 있어요? 없지. 그럼 어쩐다고? 지체 없이 풀어라. 4번은 그런 얘기입니다. 국장, 시도, 시장 우선 해당 지에서 개발행위 제한 사유가 없어졌으면 기간 내려가더라도 해제. 끝맺음 뭐라고? 하이한다. 해제 축소는 끝맺음이 하이한다.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7번 이제 위반시 조치입니다. 자, 허가 안 받고 개발했다. 허가 낸 거 다르게 개발했다. 원상 회복 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안 들으면 대집행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치된 이행 보증을 충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8번 개발행 허가 받게 되면 다른 법에 한 각종 허가, 신고, 협의, 승인, 면제, 장거를 본다. 개발행 허가 받으면 도로 조명허가 받은 걸 본다? 본다. 왜? 허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협의했으니까. 그러면 허가권자는 어떻게 알고 그쪽 기관과 협의합니까? 귀신다인데. 그러니까 개발행 허가 신청할 때 의제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신청자가 의제되는 사항에 대한 뭘 첨부? 서류 첨부. 서류 첨부.
그러면 허가권자는 그 서류를 보고 이쪽 저쪽 기관들을 뭐하고 협의하고 협의 요청 받은 기관장은 며칠 내에 대답하고 20일. 입지규제 10일. 의제되는 사항 며칠? 20일. 건축법 며칠? 15일. 광역 기본계획 관리계 결정은 30일. 여기는 그냥 의제인 게 며칠? 20일.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국계법 개발행 허가 받으면 다른 법이랑 각종 허가 등 받은 걸 본다. 왜? 허가권자 그쪽 기관장과 협의했기 때문에. 단 뭐를 인정이 안 되냐? 건축 허가는 의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처음에 몇 번 나왔습니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빨간색 거기 들어가면 안 되지, 거기서. 중요한 게 빨간색이 들어가야지. 그럼 안 나왔는데 왜 합니까? 이게 또 모의고사 시험에 나온다고. 내신용. 실전용이 아니고 내신용. 모의고사 점수도 나와야 기분 좋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준공검사. 자, 개발이 끝났습니다. 준공검사 받을 수 있는. 뭐 허가했나요?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 토지용지 변경, 토득 채취, 토지민환, 물건적 허가고 준공검사는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 토지용지 변경, 토석 채취까지는 하지만 토지 분할과 물건 적지는 검사하는 게 아니에요. 토지 분할과 물건 적지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알고 또 건축물의 건축, 공점 설치에 대해서 건축법에서 먼저 사용 승인 받았으면 그쪽에서 받았으면 이쪽은 받은 걸 봐주는 거예요. 국계법은 준공검사 안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발행 허가 받으면 의제되는 거 많죠. 개발행이 끝나고 준공검사 받았죠. 준공검사 받으면 의제되는 사항들에 대한 각종 검사는 받은 걸로 본다 그럽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개발행 허가 절차고 그 다음에 3번 보게 되면 63페이지 3번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입니다.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입니다. 이것도 난개발 방지에서 도입된 제도니까 중요해 봐야 돼요. 자, 여기에 개발합니다. 개발. 이때 개발은 건축입니다. 건축. 개발하면 여기에 필연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인구가 유입. 그러면 여기에 있던 도로가 학교가 공원이 주차장이 녹지가 광장에 즉 뭐가 기반시설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부족 안 하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불편이 없으니까. 부족하다 그러면 난개발이지. 어떻게 난개발을 막을까요? 그러면 추가로 보충하면 됩니다. 설치하면 됩니다. 그냥 하나도 없어요. 추가 설치하면 돼요. 근데 가서 봤더니 추가 설치가 안 되는데요. 그 지역은 추가 설치가 곤란한데요. 곤란한 지역인데요. 왜 곤란한데 물어봤더니 이미 거기는 개발이 완료가 돼가지고 빈 땅이 하나도 없는데요. 빈 땅이 개발이 완료돼서 빈 땅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도로를 넓힐 수가 없는데요. 공원을 만들 수가 없는데 근데 그런데 또 어떻게 개발을 한대요? 개발이 다 완료됐다는데 어쩐다고?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는 개발이 됐어 안 됐어요? 됐지. 우리가 앉아있는 이런 데는 개발이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우리 건물에 앉아서 공부해요. 넘바닥에 앉아서 공부해요. 건물에 개발이 됐잖아요. 여기는 넘바산이 아니니까 개발이 싹 끝났어요. 또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건물 철거하고 다시 하면 되니까. 그런다고 도로 넓힐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도로는 빈 땅이 없으니까. 여기다 개발을 크게 해놓으면 지금 이게 몇 층짜리 건물이에요 이게? 몇 층짜리 건물? 전국방송이니까 이게 20층짜리 건물인데 이거를 철거하고 100층을 지으면 인구가 5배는 더 올 거 아니에요. 5배는. 차가 5배는 더 올 거 아니에요. 도로 5배 넓혀야 되잖아요. 공원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빈 땅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어쩐다고? 현재 20층에서 100층을 못 짓게끔 막으면 되는 거예요. 현재 법에서 용적률은 100층까지 갈 수 있다 하더라도 100층 못 가게 막으면 되지. 기존의 기반시설 가지고 쓸 수 있는 정도까지만 허가를 해준다고. 그래서 결론은 건물의 규모를 줄여야 되겠다. 건물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를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지정을 딱 해가지고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어떤다 대폭적으로 강화를 하자. 그러면 건물 규모 줄여지겠지. 그러면 사람이 조금 들어겠지. 그럼 도로를 굳이 넓힐 필요는 없지. 그렇게 개발하자 이런 얘기고. 자, 여기는 가서 봤더니 가능합니다. 개발한다. 부족이 있었는데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 추가 설치가 가능한 거기는
논밭산 들판이야, 들판.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는 개발. 미개발된 지역입니다. 얼마든지 추가 설치할 수 있으니까 기반에서 추가 설치하면 됩니다. 공원 만들면 돼요. 주차장 만들면 돼요. 도로 만들면 돼요. 누가 만들어야 돼요? 그 누가 만드냐고? 누구요? 국가나 지자체가. 왜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돼요? 국민들한테 세금 받았으니까 세금으로 해야지. 근데 그 세금을 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어쩐다 그러면 거기를 갖다가 이제 이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지정해가지고 앞으로 여기서 개발하고자 할 때 이런 자들에게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받아가지고 국가 지자체 부족한 거 그걸로 메꿔가지고 기반시설 설치해서 그걸 만든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중요는 얘가 훨씬 더 중요. 안 나옵니다 라는 건 거짓말이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얘가 더 중요합니다. 시작합시다. 1번 개발밀도관리구역입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특별시광시 특자의 특자들 시장 군수는 주거, 상업, 공업에서 개발행위로 기반시설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걸로 예상되는 중 기반 설치가 곤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할 수 있다. 첫 번째, 이거는 내용이 없으니까 세세한 거 다 물어봐요. 첫 번째, 누가 지정해요? 누가?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군수. 두 번째, 어디? 주상공이요. 주상공. 세 번째, 명칭 뭐라고? 개발밀도관리구역이요. 개발밀도관리구역. 두 번째,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하거나 변경하며 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해서 지자체, 지방도시에 시행을 거친다.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할 때 시행합니까? 상식이지. 지정했으면 고시합니까? 상식이지. 변경할 때도 심의합니까? 상식이지. 어쩌고 저쩌고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니까 안 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돼요.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심의한다. 해야죠. 지정할 때 심의했으면 변경도 해야죠. 근데 개발밀도관리구역 명칭 변경도 심의합니까? 그러면 이게 어쩌고 저쩌고 변경이네. 개발밀도관리구역 범위 변경도 심의합니까? 이거 어쩌고 저쩌고 변경이네. 무슨 얘기요? 조건을 붙였으니까 경미한 변경이네. 여기서만큼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요. 여기서만큼. 그래서 그 세 개는 별도 잡아야 돼요. 개발밀도관리구역 명칭 변경. 이거 경미 아닙니다. 어쩌고 저쩌고 변경이지만 경미 아니요. 또 개발밀도관리구역 범위 변경도 경미가 아니요. 건폐 용도를 강화 범위 변경도 경미가 아닙니다. 이걸 갖다 경미라고 밀면 안 된다. 여기서만큼 안 된다고 신경 써야 돼요. 넘어갑니다. 이제 넘어가게 되면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하는 변경했으면 지자체장은 공고에 고시하고 2번 개발밀도관리구역 있으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에서 강화합니다. 대통령령은 건폐율 또는 용적률 이것 또는 저것 뭐를 선택했어요? 저것 용적률 선택 건폐율 선택 용적률 얼마까지 강한다? 50%까지 강합니다. 용적률 50%까지 강한다. 3번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기준. 지정기준 국장, 수립기준 국장, 지정기준 국장. 공법에서 지정기준, 수립기준, 수립방법 그건 전부 다 국장. 박스 기업. 당위적의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이 현저히 제한된다. 당위적의 도로율이 용도지별 도로율의 20% 이상 미달한다. 이것 향후 2년 내 수도에 대한 수도량이 수도시설 용량을 초과 예상되면 수도시설 용량을 늘려야 되는데 늘릴 수가 없으니까 수도량을 줄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물 쓰는 양을 줄여야 된다. 그러면 건물의 규모를 줄여야 된다고. 늘 향후 2년 내 하수 발생량이 하수시설 용량을 초과하면 하수시설 용량을 못 키워주니까 하수 발생량을 줄여야 된다고. 그럼 건물의 규모를 줄여야 된다고. 향후 2년 내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의 20%를 초과하면 학교를 늘려야 되는데 못 늘리니까 학생들이 많이 오는 걸 막아야 된다고. 그럼 건물 규모를 줄여야 된다고.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되는 것까지만 안 되지.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쓰지 못하는 제도, 만들어 놓고 못 쓰는 제도, 오직 중개사 시험용. 박스 읽어봤으니까 박스 위에 가로 뭐가 있어요? 몇 년? 2년. 몇 프로? 20%.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기준 국장 2년 20% 그렇게 하는 게요. 2년 20%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하면 건폐활동 용적률 강화한다고 안 한다고? 강화합니다. 강화. 그 다음에 박스 밑에 2번 이 경계에서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경계에서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게 좋을까요? 어리버리하게 힘이 탄 게 좋을까요? 네, 분명하게 구분되는 게 좋아요. 3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 변화를 주기적 검토해서 주기적 검토해서 용적률 강화 또는 완화 또는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강화 오케이 완화 왜 완화가 나오지? X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완화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지정했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한다. 얼마만큼 강화한다? 용적률 얼마까지? 50%까지. 중심 상업적 용적률은 최대 몇 프로요? 중심 상업적 용적률은 최대 몇 프로일까요? 세상에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있을까요? 써놓고 물어보고 그래도 불안해서 대답을 못하고 중심사 용적률은 1500 얼마까지 강화한다? 네, 얼마까지 강화한다? 50%까지 얼마까지 강화한다? 750까지 강화할 수 있다. 이 얼마까지 강화할까에 대해서 원주시장이 할까요? 아니면 전문가 판단할까요? 전문가 심의 거쳐가지고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최대 강화할 수 있으면 750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심의 거쳤더니 이 정도 기반시설이면 용적률을 1100 정도 해도 될 듯하면 돼가지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에서 용적률을 얼마나 했다? 1100을 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 기반시설이 변하겠죠. 어떻게 변하는가를 갖다가 주기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주기적 검토해서 자 주기라고 하는 것은 뭐 한 달인지 분기인지 반기인지 그 법이 없어요. 그냥 주기적 검토해서 가서 봤더니 기반시설 늘어난 건 하나도 없고 건물 고층 빌딩만 더 생겨가지고 용적률이 이 기반시설 때문에 기반시설은 추가되는 거 없고 큰 건물만 더 들어가가지고 기반시설이 더 부족하는 거예요. 그럼 용적률 갖다 이렇게 900 이런 식으로 어찌해야 돼요? 더 강화해야 돼요. 또 때가 돼서 검토해 봤더니 기반시설 추가된 거 없고 건물만 몇 개 더 생겼네. 더 복잡하네. 어찌해야 돼요? 800 이러고 강화해야 돼요. 또 가서 봤더니 기반시설은 들어온 거 건물만 더 복잡하네. 어쩐다고? 이렇게 강화해야 돼요. 기반시설 변화를 주기적 검토해서 용적률을 강화하든가 가서 봤더니 건물은 새로 들어온 게 없는데 도로가 2개 더 생기고 학교가 하나 더 생기고 주차장 생겼네. 기반시설에 좀 여유가 있네. 1300 이러고 완화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이번은 공원도 생기고 도로 2개 더 생기고 좀 더 여유가 있네. 어쩐다고요? 더 완화하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전혀 불편함이 없네. 그럼 어찌해야 돼요? 네 없애라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기반시설 변화를 주기적 검토해서 용적률 강화하든가 완화하든가 해제하는 조치 취하라. 맨날 강화만 봤는데 왜 또 완화가 나오냐. 나오는 순간 X 그러지 말고 기반시설 변화를 주기적 검토해서 용적률을 강화해 주든가 완화해 주든가 필요가 없으면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맞다 그래야죠. 자, 거기까지가 이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 거기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복이 된다, 안 된다. 그게 우리 시험에 2번 나왔어요. 상식적으로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니까 중복이 될 수가 없죠. 중복이 될 수가 없어요. 개발로에서 도로, 공원, 녹지 등등 기반 설치가 필요할 때 그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 설치 용지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우리 시험 문제 뭐가 났냐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 대상이 아닌 기반시설 뭐냐 그게 시험에 3번 났어요. 3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 대상이 아닌 기반이 뭐냐? 정답은 무조건 뭡니까? 대학. 그러니까 대학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해야 될 기반시설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대학 빼고 다 설치한다. 대학 빼고 다 설치한다. 또 말하면 출제는 귀신이 아니고 사람이요. 그 사람도 봐야 돼요. 범어는 설치할 수 없는 거 대학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답은 대학이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입니다. 지정 대상 지역 암기해야 돼요. 누가 하느냐?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소. 국자 나오지 말라고.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는 다음 해당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지정 끝맺음이 하여야 한다. 하이한다 중요하고. 첫 번째, 법령의 개정으로 행위자니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점. 쉽게 나오면 행위자니 완화, 해제. 살짝 변형하면 개발지역이 해제되면 행위자니 완화요, 강화요. 완화. 시가조정기 해제. 완화. 도시재원 공격 해제. 완화. 공원에서 해제. 완화. 그런 걸 찾아야 돼요. 두 번째, 용도지역의 변경 해제되어 행위자니 완화되는 점. 관농자가 뭐로 바꾼다? 도시로 바뀐다. 또 녹지가 주상공 변경된다. 그런 거 생각해야 되고. 세 번째,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 건수가 전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전전년도보다 20% 이상 증가. 네 번째,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전년도 그 도시 전체 인구 증가보다 20% 이상 증가. 그래서 행위자는 완화, 해제. 완화, 해제 20 이상. 지정 하이한다. 완화해제 20 이상 지정해야 된다. 이것만 알아도 학교 간다. 50페이지 4번 보면 5번 머릿속에서 꺼내도 지금 정도면 충분히 꺼낼 수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서 꺼내도 꺼내야 되고 아니면 빨리빨리 보고 무슨 또 요약지 보고 있어요. 학교 간다 하라니까. 자, 첫 번째, 지역, 지구, 구역, 지정. 지정은 대부분 뭐라고? 지정은 대부분 할 수 있다.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다. 해제 축소는 하이한다. 교육해야 돼요. 지정은 대부분 할 수 있다. 해제 축소는 대부분 하이한다. 근데 지정할 수 있다는데 딱 세 군데만 하이한다. 그 세 군데를 반드시 암기하라고. 첫 번째, 방제지구 지정. 하이한다요. 하나, 둘, 셋. 하나. 10년, 2회, 인명사고. 그러면 돼요. 그럼 지정해야 된다. 둘,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경. 지구단 지정해야 된다. 또 하나, 둘, 셋. 하나, 정택 10년, 둘, 시공 30, 셋. 녹지가 추상공 변경 30.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두 가지 하나, 둘 해가지고 완화해제 20 이상 지정 하이한다. 그것 뺀 나머지 지정은 전부 다 할 수 있다. 정리 잘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또 요약진 65페이지 가가지고 니은 다만 무슨 얘기냐? 완화해제 20 이상은 지정해야 한다고. 다만 그 말은 완화해제 20 이상이 안 돼도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다는데 안 중요. 2번 지정기준 중요. 지정이 중요. 첫 번째 지정기준 국장 똑같아. 지정기준 국장 최소 면적은 10만 이상. 소규모로 개발행위가 연접 개발행위 이루어지면 하나로 묶어가지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도록 합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기준 국장 2년 20%,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기준 국장 10만 이상 그렇게 암기하시고 지정 절차에서 상식 2개 뭐는 반드시 한다? 심의, 고시는 반드시다. 심의, 고시는 반드시. 근데 거기에 뭐가 추가됐어요? 주민의 의견 청취. 그러니까 그게 시험 문제지. 협의가 없는데요. 있든가 말든가 나오도 안 해요. 그것은 있든가 말든가 하고 뭐가 있다? 주민의 의견 청취가 있다. 그거를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 설치계 수립해서 수립권자 똑같이 본인이 하지. 원주시장이 구역 지정했으면 원주시장이 수립하고 기반시설 설치계 수립했으면 당연히 도시관리계에 반영해 놔야 돼요. 수립 절차에서 상식 2개 심의, 수립했으면 고시. 그러니까 뭐가 추가됐다? 주민의 의견 청취. 똑같다. 기억하시고, 중요하니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수립의제인데, 수립의제. 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기반 설치계 수립한 것을 봅니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면 기반 설치계 수립한 것을 봅니다. 왜? 이것 좀 알아야 돼요.
지구 단위계를 만들면 반드시 포함한 뭐라고? 기용. 거기에 기가 있잖아요. 기반설 배치, 기반설 규명. 기반설 배치 그 말 자체가 기반 설치계예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계를 수립하면 자동적으로 기반 설치계를 수립한 걸로 보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역으로 가는가 역으로 가는가. 그러면 문제가 기반시설 설치계 수립하면 지구 단위계 수립한 걸로 본다. 그거는 아니지 이런 얘기요.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기 1, 2, 3 합니다. 뭐 할래요? 기 1 합니다. 기반시설 1년 언제? 다음 날. 기반시설 1년 다음 날. 1년 다음 날. 기 1 합니다. 다음 날.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관련사인데, 자, 부과 대상인 기반시설에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받을 거냐 이거 아닙니까? 어떤 행위 했을 때 돈 받냐? 그럼 첫 번째 200초가 함정 4개 있어요. 200 계산할 때 기존 면적 포함, 그리고 신축, 정축, 건축이 아니요. 작년 시험에는 리모델링 나서 리모델링 아니라고 신축, 정축. 그리고 작년 시험에 또 나왔어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는 기존 면적 초과만 부과돼. 기존 면적 초과만. 기존 면적 철거하고 신축할 때 기존 면적 초과만. 첫 번째 얼마 초과? 200초과. 200 계산할 때 기존 면적 포함제 포함. 기존 면적 포함. 그거 뭐 할 때? 신축, 정축. 기존 건물 철거하고 신축할 때는 기존 면적 초과만. 자, 기존의 건물이 있다. 얼마 있냐? 150제곱미터. 150제곱미터. 싹 철거했어. 싹. 전부 철거하고 190을 지었습니다. 이 행위는 뭡니까? 이 행위는 뭡니까? 신축이지. 신축. 이거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신축이지만 뭐가 안 됐으니까 200이 안 됐으니까 얘는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150 철거하고 신축했으면 그 면적이 이 면적 얼마? 200을 넘어가야 돼요. 150 했는데 이거 얼마 한다고? 220 했다. 220. 그럼 어쩐다고? 부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부가 된다. 그때는 신축하고 기존 면적 초과만. 얘를 좀 잘못 들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 냅니까? 그러면 얼마 냅니까? 200까지는 안 내는 거예요. 얼마? 20을 내는데 헷갈릴 것 같으니까 다시 예를 듭시다. 자, 기존에 여기가 얼마가 있는데 400이 있는데 400을 철거하고 470을 지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신축이지. 돈 냅니까? 냅니다. 그때는 얼마만 냅니까? 70만 냅니다. 400까지는 기존에 있었으니까 이런 얘기요. 그래서 포인트 4개 딱 잡아요. 200초과. 기존 면적 포함, 신축, 정축. 기존 건물 철거하고 신축할 기존 면적 초과만. 두 번째, 납부의무자는 누굽니까? 납부의무자는 건축행위 하는 자입니다. 건축행위 하는 자. 납부의무자는 건축행위 하는 자. 건물 주인이 돈 내지 땅 주인이 돈 내는 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 갑이 토지 가지고 있는데 을이 이 토지를 빌려서 임차해 가지고 을이 건축합니다. 돈을 갑이 낼까요? 을이 낼까? 이런 얘기요. 누가? 을 내야지. 을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참고 부담료는 시험에 안 나왔지만 혹시 모르니까 혹시 민간 부담료. 기반시설 부담금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80% 부담한다고. 국가 지자체 80% 부담하니까 민간인들이 총 할 수 있는 게 20% 부담하는데 시장 군수가 지역 실정을 봐가지고 25% 이내에서 가감할 수는 있다 이 얘기입니다. 민간 부담률이 20%인데 지역 실정을 봐가지고 20% 이내에서 가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정 통지 보지 말고 4번 부가 납부. 납부의무자가 국가 지자체부터 허가받고 언제까지 부과한다? 2달. 자, 갑이 여기서 개발해요. 개발하려면 뭐 받아야죠? 허가 받아야죠. 허가해줬어요. 허가해줬어요. 첫 번째 30일, 두 번째 15일, 세 번째 15일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자, 허가하고 30일 내에 얼마 정도 된다라고 예정 통지해요. 500원인데 500원. 예정 통지하면 갑이 통지받고 15일 내 무슨 500원이야 20원인지 이게 너무 많다 판단되면 심사 청구 받은 시장군수는 그래? 내 계산 잘못했나? 15일 내 심사 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아, 잘못했네. 알고 봤더니 30일 이렇게 결과 통보해 주는 거요. 그래서 30일 내 허가하고 30일 뭐 한다? 예정 통지. 통지 받으면 15일 내 심사 청구할 수 있다. 심사 청구 받으면 15일 내 결과 통보한다. 다음 며칠이다? 60일이다. 60일하고 두 달하고 완전 똑같지 않지만 그래도 비슷하다. 그래서 허가하고 두 달. 그래서 3번 예정 통지는 30, 15, 15요. 허가하고 30일 예정 통지. 15일 내 심사 청구할 수 있고 심사 청구 받으면 15일 내 결과 통보하고. 그래서 4번에 기억. 허가하고 언제에 부과한다? 두 달. 언제까지 낸다?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낸다. 뭐로 낸다? 현금, 카드도 포함합니다. 신용카드, 지불카드 포함한다. 카드를 포함한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가진 게 땅밖에 없어요. 부가 대상 토지나 유사한 토지로 하는 물납 인정합니다. 물납 인정합니다. 그 다음 이제 연기가 있고 분할 납부가 있는데 이게 돈 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얘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도난당했어요. 피치를 못할 사정이 있으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연기도 해주고 분할해준대. 하나가 1년이고 하나가 2년이요. 그러면 하나는 1년, 하나는 2년. 나누면 둘, 분할이 둘, 분할은 2년, 연기는 1년. 그리고 뭐 미납자, 환급, 나머지 내용은 스스로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까지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인사 설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8페이지 요정 보면 기타 해가지고 시, 범, 도시 특별한 거 없죠. 그냥 개성이 있고 특색인 도시만 다 시, 범, 도시 끝. 정보통신 시범도시 어디에 있다고요? 원주에 1호 아닙니까? 1호. 정보통신에 대한 시범도시 1호는 원주. 원주시 무슨 면? 하여튼 거기 보면 정보통신 시범도시 마을이 있어요. 자, 2번 타인 터주십니다. 타인 터주 출입은 자 이렇게 도로 설치합시다. 도로 여기가 어디인데 행성이고 여기는 어디인데 원주인데 도로 설치한다. 경계는 여기다. 이만큼 갑이 땅 가지고 있다. 이 땅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하얀 선으로 하니까 이해 못하네. 자, 노란 선이 도로입니다. 노란 선이 도로. 도로 옆에 갑이 땅 가지고 있어요. 이 땅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지. 아니 이게 도로라니까. 이게 도로는 여기라니까. 세상에 도로를 갖다 이런 도로 만듭니까? 말도 안 되지. 도로는 이렇게 만들어야지. 필요해 안 필요? 안 필요하지.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쓸 수는 있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자, 이 토지 사업 시행하다 필요하면 첫 번째 출입할 수도 있고 하나 둘 셋. 두 번째 잠시 쓸 수도 있고 필요하면 장애물이 있으면 사업하다 장애물이 있으면 치울 수도 있고 세 번째 손해 끼쳤으면 손실보상 해주고. 자, 이 사업을 누가 한대요? 그러면 행성 군수가 할 수도 있고 또는 누가 할 수도 있고 현대가 할 수도 있고 비행정청도 있고 행정청도 있고. 자, 첫 번째 남의 땅에 갑의 땅에 들어갈 때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현대는 원주시장 찾아가서 허가 받고 들어간다. 근데 쟤를 누가 할 때? 행성 군수가 할 때 행정청이면 허가 받지 않는다. 자, 갑에게 들어간다. 며칠 전까지 알려주고 7일 전.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자, 야간에 출발할 때. 야간, 일출 전, 일모루. 야간에는 누구 승낙? 점유자 승낙받고 출입합니다. 두 번째, 일시상 장애물 제거 변경할 때는 갑,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뭘 받는다? 동의. 갑이 어디 있어요? 몰라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동의받기 곤란해요. 이랬을 때 행정청, 행성군수는 누구한테? 원주시장한테 나 동의 못 받았다. 네 관할이니까 네가 통지하고. 비행정청이면 원주시장 찾아가서 다시 허가를 받고 그리고 며칠 전까지 알린다. 3일 전까지 통지하고 손해가 끼쳤으면 손실보상을 해야 되는데 출입한 행위자가 보상을 해야죠. 행위자가 하지 말고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시설사업 시행자. 그럼 답 나올 수 있는 거 다 봤어요. 자, 1번 출입의 주체인데 출입의 주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국장, 시도, 시장소, 도시계 시설사업 시행자. 이런저런 계획 만들다 필요하면 출입할 수도 있고 또 시설사업 시행하다 필요하면 출입할 수도 있고 들어가다 잠시 쓸 수도 있고 장애물 제거 변경할 수도 있는데 2번 출입 그러면 첫 번째 허가받는다 허가 행정적이면 안 받는다 두 번째 7일 전까지 알린다 세 번째 야간 출입은 점유자 승낙이다 그 다음에 일시사용 장애물 제거 변경은 일시사용 장애물 제거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동의받은 동의 근데 걔가 어디 있나 모르겠어요. 동의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행정적이면 그 토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동의 못 받았다 통지하고 비행정적이면 허가받고 3일 전까지 알리고 출입은 7일 전 일시사용은 3일 전 3일 전 틀려요. 자 4번 수인 의무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해 거부할 수 없다요. 5번 출입할 때 항상 정표 또 허가증 가지고 요구하면 보여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을 갖기 전에 뭐 한다고? 손실보상 1번만 잡아요. 1번만 2번부터는 중요하잖아요. 누가 보상한대요? 행위자 이러지 말고 행위자 속한 행정청 시설사업 시행자 행위자는 절대 아니다. 보상금은 얼마 준대요? 아 둘이 알아서 협의하자 협의 누구누구 보상 의무자하고 손실 받은 자가 협의하겠죠. 협의가 안 되는데요. 그래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얼마? 500원 결정해서 결정 500원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4번 뭐이라? 이신청 관토의 재결에 불만이 있으면 30일 내 그런 날짜 절대 중요하잖아요. 정토에 이신청할 수가 있고 5번 이신청 무슨 이신청? 나 소송 간다. 관토에 500원 불복이 있으면 바로 60일 내에 소송할 수도 있고 중토의 이신청 거쳐서 소송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절차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3번 청문입니다. 청문은 행정청이 누가? 국가나 지자체가 누구한테? 개인들에게 사인 우리 같은 사적 주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하고자 할 때는 왜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을 합니까?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으니까 위법 행위를 했으니까 위법 행위를 했는데 왜 그런 행위를 했나요? 와서 변명하세요. 변명이 타당하면 어쩐다? 정상 참작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권리를 구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청문이에요. 청문. 불이익을 주는 뭐 할 때? 행정처분할 때. 누가? 행정청이에요. 행정처분이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누구한테? 사적 주체한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할 때는 처분하기 전에 변명할 기회를 주는데 행정처분의 종류는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청문을 요하는 건 2개. 무슨 처분? 취소, 말소. 허가 취소, 인가 취소, 승인 취소, 등록 말소, 자격 취소 이렇게 취소나 말소 처분할 때만 청문합니다. 도시기본계획 승인 취소 청문해야 하네요.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취소되면 불이익을 보는 개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누가 불이익 봐? 누가 불이익? 원주시 도시기본계획 누가 만들었다? 원주시장이. 누가 승인했다? 강원도지사. 승인 취소하면 불이익을 누가 봅니까? 우리가 봅니까? 안 보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승인 취소 것은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이 아니란 얘기요. 지구단위 계획 지정 취소 불이익을 줘야 안 돼요. 안 줘요. 안 줘요. 개발인 허가 취소 당연히 피해보지. 토지계획 시설사업 실시계 인가 취소 피해보지. 토지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피해보지. 작년에는 그게 토지계획 허가 취소 있었는데 토지계획 허가 취소가 없어져가지고 지금은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맨 취소 말씀 암기하지 말고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취소 말소 그래야 청문합니다. 거기까지 해서 국계법 끝났습니다. 잠시 쉬고 합시다.